문 닫아도 되지? 여봐. 왜 안 돼? 안녕하세요. 커피 볶는 원시인입니다. 지금까지 제품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셨고 같이 동봉되어 온 사용자 매뉴얼 중에서 중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는 제품 개요 및 주요 특징에 대한 설명이고요. 히트 파워는 1kW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델명이 써 있고요. 그런데 열원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아마도 할로겐 히터가 열원인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2, 3페이지는 간단 사항 안내로 로스팅 최대량은 500g이고 350에서 400g이 적정 용량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는 제품의 주요부 설명, 5페이지는 컨트롤러와 제연기 설치에 대한 안내인데 제연기는 C타입 플러그를 본체 뒷부분에 C타입 꽂는 데가 있으니까 여기다 꼽으면 되고요. 컨트롤러는 그냥 뒷부분 USB 구멍이 있는데 여기다 꼽으면 됩니다. 6, 7페이지 넘어가고 8페이지에 컨트롤러 작동법이 있고요. 9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작동 모드에 대한 설명인데요. 작동 모드는 자동 모드, 보조 모드, 수동 모드 3개가 있습니다. 먼저 자동 모드로 시작해서 경험이 쌓이면 보조 모드 및 수동 모드 순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동 모드는 글자 그대로 번호만 선택해주면 다 알아서 해주는 건데요. 지가 알아서 다 로스팅하고 종료되면 쿨링까지 해줍니다. 자동 모드로 하려면 이 표 1을 보고 코드를 하나 선택해서 하면 되는데요. 일단 가공 방식에 따라 크게 3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내추럴, 워시드, 그리고 이 중간의 가공 방식인데요. 커피 열매를 보면 안에서부터 실버 스킨, 파치먼트, 뮤실리지, 펄프, 스킨 순서로 적층되어 있습니다. 실파 뮤펄스, 실파 뮤펄스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내추럴은 열매를 통째로 말린 다음에 파치먼트까지 벗겨내면 누르스름한 생두가 나오고요. 워시드는 디펄핑 과정을 통해서 펄프, 즉 과육을 제거하고 뮤실리지를 없애기 위해 발효 과정을 거친 후 파치먼트 상태로 건조하게 됩니다. 그럼 이와 같은 파치먼트 생두가 되고 주문 들어오면 파치먼트를 제거해서 수출하게 됩니다. 배럴 퍼멘티드가 있는데요. 요건 위스키, 와인 담는 오크통에 생두를 넣어서 숙성시킨 것이라고 합니다. 생두를 넣는 경우도 있고 뮤실리지 상태로 넣는 경우도 있고 지역이나 농장마다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내추럴과 워시드의 중간 방식을 별도로 구별해 놨는데요. 웨트 헐링, 허니와 펄프드 내추럴인데요. 워시드는 파치먼트 상태에서 바짝 말려 보관하다가 주문 들어오면 파치먼트를 제거해서 수출한다고 했잖아요. 파치먼트를 제거하는 과정을 헐링이라고 합니다. 웨트 헐링은 글자 그대로 젖은 상태에서 헐링하는 거니까 워시드와 같은데 다른 점은 파치먼트가 다 안 말랐는데 강제로 파치먼트를 제거해서 생두를 얻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하는데 인도네시아에서는 비가 자주 오기 때문에 오래 말릴 수 없어서 생겨난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게 인도네시아 만델링 생두인데요. 파치먼트를 바짝 말리면 잘 벗겨지지만 덜 마른 상태에서 벗겨내려면 빡빡 문질러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두가 깨지기도 하고 문드러지기도 해서 불량품처럼 생겼습니다. 그리고 생두 상태에서 말리다 보니까 그 지역의 토양풍미, 특유의 향미 등이 가미될 수 있다고 합니다. 펄프드 내추럴과 허니 프로세싱은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펄프드니까 펄프, 즉 과육을 벗겨내고 내추럴 방식으로 했다는 의미입니다. 즉 펄프를 벗겨내면 그 안에 뮤실리지가 있는데 이 상태에서 말린 후 생두를 얻는 것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스페셜티 커피라는 책에 보면 브라질에서는 기계로 체리를 수확하다 보니까 덜 익은 열매가 포함되어 풋내나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방식이 펄프드 내추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중미로 퍼지면서 중미에서는 허니 프로세스라고 한다고 합니다. 즉 두 개는 같은 거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그런데 인터넷 자료 보면 점액질 양에 따라 두 개를 살짝 다르게 분류하는 곳도 있습니다. 건조할 때 뮤실리지가 많을수록 블랙 허니, 레드 허니, 옐로우 허니, 화이트 허니 등으로 이름이 불려지고 있고요. 뮤실리지가 끈적끈적하고 꿀처럼 보여서 허니 프로세싱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자, 그림을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내추럴은 체리 말린 후 파메펄스 벗겨낸 것이고요. 워시드는
뮤펄스 벗겨내고 파치먼트 말린 후 파치먼트 벗겨낸 것이고요. 파치먼트가 마르기 전에 벗겨낸 것이 웻 헐링이고요. 펄프트 내추럴과 허니는 펄스 벗겨내고 파뮤 말린 후 파뮤 벗겨낸 것이 되겠습니다. 각각의 가공 방식에 따라 약중 강배년에 따른 코드가 있고 생두가 어디서 왔는지에 따라 적절히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추천 생두인 오해를 보면 국가명, 지역명, 품종 등이 막 섞여 있습니다.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케냐는 국명인 거 아실 거고요. 시다모, 예가체프, 한벨라, 그 다음에 세아도, 만델링, 시그리, 쿠일라 이런 것들은 다 지명이고요. 시그리는 파푸아뉴기니 지명, 만델링은 인도네시아 지명 그렇고요. 게이샤, 옐로우 버번은 품종명입니다. 허니 프로세싱의 약배전, 중배전에 코스타리카가 있는데요. 허니 프로세싱이 코스타리카에서 처음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코스타리카를 기재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시스턴트 모드, 즉 보조 모드는 연령과 풍량은 자동 모드로 세팅되고 콩의 배출 온도, 즉 배출 시간만 사용자가 결정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조 모드 시 이 표를 참조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약배전은 1차 크랙 시작 후 9에서 11도 후 배출, 중배전은 13에서 16도 후 배출, 강배전은 1차 크랙 후 약 16에서 10도 후 배출할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매뉴얼 모드 수동 모드인데요. 글자 그대로 사용자가 히트 파워, 풍량, 배출 시간 등을 마음대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테이블 3을 보면 로스팅 단계별 추천 온도가 있는데 수동 모드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거 없이도 잘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아이탑 로스터기 개봉과 매뉴얼 설명이었고요. 과연 이놈은 어떨지 자동 모드부터 로스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